우리 몸에 왜 콧구멍이 두 개이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인의 한 70% 정도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에 충격이 가지 않게 일주일 정도 조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중격 만곡증이랑 또 비중격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종류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중격은 쉽게 말해서 우리 콧구멍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는 연골이 이루고 있고요, 뒤쪽은 이제 뼈가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왜 콧구멍이 두 개이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죽이라는 게 있는데 6시간씩 돌아가면서 보통 한쪽 코가 막히고 한쪽 코는 숨을 쉬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콧구멍이 두 개가 합쳐져서 너무 넓으면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이렇게 층을 이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흐름의 효율적인 흐름을 돕고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나누는, 즉 콧구멍을 두 개로 나누는 구조가 비중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격 만곡증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휘는 양상은 뭐 S자 모양으로 휜 분들도 있고,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C 쉐입으로 휜 분들도 있고, 또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가파르게 휜 경우도 있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또 어떤 모양에 의해서든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중격이 휠 수가 있게 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외부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비중격이 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외에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중격 만곡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쉽게 말해서 피부의 성장 속도와 이 안쪽에 비중격을 이루는 골격 구조의 성장 속도가 동기화가 안 돼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의 한 70% 정도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격이 휘면 일단 제일 처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은, 휘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는 코막힘 증상이 가장 1차적인 증상이고, 이러한 1차적인 증상 말고도 이제 비중격이 휘면서 한쪽 코가 막히면 부비동으로의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축농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중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고 이 비중격 휜 부분이 옆쪽에 있는 구조들이랑 닿으면서 이 접촉 유발점 통증이라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격이 한쪽이 휘어 있어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코의 환기량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코골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일단 수술적인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휘어진 구조를 약물로 바로잡을 수는 없고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심한 만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의 환기에서 이상을 느끼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굳이 수술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4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일부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L스트럿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간단히 보시면 제 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 모양의 연골은 1cm 정도 남겨두고서 뒤쪽에 이제 비중의 연골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L스트럿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중격 수술은 말 그대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비중격 수술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휘어진 부분만 간단히 제거해버리는 비중격 제거술. 전방이랑 상방에 비중격 만곡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 비중격 성형술, 다른 재료를 가져와서 무너진 비중격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비중격 재건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격 수술은 일단 수술하고 나서 안쪽에 비중격 점막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패킹도 좀 해놔야 되고, 그리고 실밥도 좀 꼬매놓는 부분이 있어서 패킹은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실밥은 일주일 후에 제거하는데, 비중격 재건술이나 혹은 많은 조작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부목을 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패킹을 제거하고 일주일 뒤에 병을 내원하시는 정도로만
이제 충분합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고 아주 혈압이 오를 만한 상황을 좀 피해 주시고 사우나나 더운 샤워 등은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에 충격이 가지 않게 일주일 정도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은 제대로 교정이 되면 이제 골격 구조, 즉 연골이나 뼈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번 수술하면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격 수술하고 다시 코가 막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비염 수술이 한 부분이 다시 부었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이나 상방 비중격에 대한 교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코막힘이 호전이 안 돼서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